방송에서 늘 말했던 빅 이벤트가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곧 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 고민, 아마 고민 있으신 분이 많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국장은 굉장히 좋은데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어잼입니다. 네, 아침엔 투자 홍선혜입니다. 자, 고민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네, 시장이 좋으면 또 좋은 대로 좋은 시장에서의 고민은 또 있게 마련이니까.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수요일인데 목요일에 나오시는 분을 저희가 수요일로 우리 긴급 쿨지훈 모셨죠. 부장님을. 그러니까 쿨지훈 부장님. 좋습니다. 이 대선 이후 우리 시장은 어디로 향할지, 또 그가 공약한 코스피 5천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특별 편성으로 목요일의 남자를 수요일에 땡겨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참 좋습니다. 코스피가 2%대 상승, 코스닥도 상승폭 조금씩 늘려서 1.4% 지금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뭐 사실 SK하이닉스가 진짜 불을 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6%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약간 좀 그에 비하면 아쉽지만 그래도 상승폭 나름대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1.5% 상승, 대체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여러분의 수익은 어떤지가 궁금하고, 일단 저는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숫자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저도 흥분을 했는데, 흥분은 좀 가라앉히고 앞으로의 또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봐야 될지 저희가 아이디어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세미나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좀 띄워주시죠. 저희가 두 군데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디로 가볼까요? 구미입니다. 구미로 갑니다. 저번에 대구에서도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번엔 구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2차 전지 고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 기업 산업의 이슈와 전망 집중 분석하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시는 쿨준 부장님, 그리고 이현주 부장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이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날짜가 언제죠? 6월 18일 수요일인데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고 장소는 구미 상공회의소입니다. 2차 전지 이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는 좀 좋아지는 건가? 이런 기대감. 오늘도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계속될지가 궁금해요. 근데 지금까지가 워낙 안 좋았고 뭐 악재가 훼손했다고 할 수는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고민들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에 대해 집중 분석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꼭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채팅창 통해서 링크 또 남겨두겠습니다. 구미였잖아요. 구미였는데요. 일산으로 갑니다. 수도권도 챙겨주세요 하신 분들 계시니까 저희가 우리 이혁진 차장님 또 구혜영 차장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하반기 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해볼지, 주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채권 투자 전략도 함께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똑같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거리는 상당히 멀어요. 장소가 멀기 때문에 일산 선택하실 분들, 구미도 가까우신 분들은 구미 선택하실 분들 이렇게 저희가 맞춤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혁진 차장님과 구혜영 차장님 조합으로 반응이 진짜 좋잖아요. 좋습니다. 현장 분위기 진짜 좋았다고 이혁진 차장님 지난번 출연하셔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에서는 못다한 이야기를 현장에서는 또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 3시부터 5시 NH투자증권 일산 WM센터입니다. 역시 채팅창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세요. 생각보다 우리 3프로TV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만남을 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사실 지역별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기다렸다 싶은 느낌이 뭐냐면 현장 반응도 좋고 계속 만원 사례라고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좀 빠르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셔볼까요? 이분 정말 잠을 못 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레포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쿨준 부장님 나와주시죠. 쿨준 부장님 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서 일찍 잤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결과도 이미 빨리 결과 알게 돼서 예측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출구조사 보시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빅 이벤트 마무리로 시장이 오늘 이렇게 반응한 데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하셨어요. 지금 코스피 2.4%, 코스닥 1.3% 상승. 어떻게 보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외국인의 컴백이 있었고 컴백이 그리고
1분기를 이제 반도체 D램도 정리를 해보니 SK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기는 그런 게임도 있었고, 여전히 2B의 모습도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얘기들. 뭐 추격해오고 있는 뭐 중국 업체들도 뭐 좀 불편한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SK 하이닉스가 일단 뿜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 개별 IT 쪽으로도 분위기가 좀 이어져 갔고, 다만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뭐 조선은 조금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도 있었고, 또 제약바이오에서는 좀 명암이 갈리는, 알테오전은 그래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측면으로 매우세가 다시 가동이 되는 반면에 일라이릴리가 이제 펩트론을 선택할 줄 알았더니 타 업체를 먼저 손을 잡았던 거에 대한 투심이 훼손되면서 약간 명암이 좀 교체. 근데 전체적인 숲은 오늘 그래도 빨간 불이 반짝반짝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다만 이제 원전은 조금 힘이 좀 모멘텀이 여전히 뭐 ING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책적인 이슈,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 다른 그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튀어오르는 모습들이고, 이재명 뭐 대통령이면 당선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수혜주 쪽에서는 코나이 정도만 여전히 불을 뿜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나머지 연결되어 있는 뭐 수혜주 띠으로 됐던 약간 개별 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좀 스펙트럼이 확대가 되면서 대북 관련 종목들에서 뭐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은 뭐 뿜는 그런 모습들이고,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의 사실은 대장은 상법 개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 CJ라든지 아니면 LS라든지 이 상법 개정, 주주에 대한 권익이 더 보호가 되겠다라는 것들이 계속 기대감이 뭐 진행 중이어서 뭐 오늘도 증권주, 금융주들 여전히 좋은 모습들이고요. 뭐 이런 흐름들, 아무래도 오늘 주도주라고 아직은 뭐 자리매김할 수는 없지만 상법 개정 관련된 저 PBR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확실히 실리는 모습들이고, 뭐니 해도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형님들의 컴백을 매우 환영하는 오늘 하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는 거는 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가장 좀 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쿨준 부장님께서 조금 지금 컨디션이 목 상태가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대선이나 큰 선거를 치르고 나서 정치인분들이 긴장이 풀려서 아프시거든요. 목소리도 강해요. 근데 본인이 지금 왜냐면 이제 최근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가면서 전국으로 지금 다 함께하고 저도 있잖아요. 이제 같이 이제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 3프로 고객님들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으시고요. 질문도 굉장히 예리하시고, 웬만한 모든 거 다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NH투자증권 고객님들도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말 학구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이거 대충 준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굉장히 윈윈하는 시너지가 좀 일어나는 모습. 이거 앞에 좀 보이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도 제가 이제 구미로 가시죠. 내려가는데 오늘도 이제 자료 조금 준비했는데 약간 맛보기식으로 해서 2차 전지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2차 전지를 지금 바라보는 여의도의 시각, 2차 전지 가지고 굉장히 네거티브한 포지션을 취했던 기관 투자자들과의 저의 어떤 뭐랄까요, 최근에 통화를 하고 만나서 얘기한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좀 자료에 조금 담았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서, 나는 지금 포지션이 없지만 나 여전히 2차 전지 안 좋게 생각해라고 하는 분들도 한번 좀 보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또 약간 상처가 많잖아요.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과연 희망의 끈을 좀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확인차 좀 이따가 한 후반전 내용 한번 점검해 보시죠. 오늘도 아마 그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득표율과 그리고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허니문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아까 상법 개정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로 좀 기대감이 있을까요? 좀 허락이 된다면 자료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 내용이에요. 저희 하우스뷰를 한정으로 요약했는데, 그럼 6월에도 대선 이후에 상승세가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요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선발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좀 불편한 사실입니다. 실현 욕구, 차익 실현 욕구도 높아진 시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반짝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이제는 조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도 좀 생길 법하다라는 얘기인데 뭐 역성장, 수출에 대한 역성장 나왔고 다만 이 수출을 좀 열어보면 저번 대선 전날까지 가장 핫했던 게 사실은 화장품이었잖아요. 네. 실리콘2라든지 뭐 APR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미국향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는 역성장이 시작됐다. 그리고 뭐 불확실성은 여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한국은 이 폴리스 믹스라고 해서 재정과 통화 정책 모멘텀 확대는 살아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15조 정도라고 추경을 했을 때 한 30조 정도 더 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44조요? 그러면 결국 내수지지의 유의미한 규모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은 뭐 AI, 바이오, 첨단 제조업, 컨텐츠 산업의 긍정적. 약간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게 왜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약간 차이나 모멘텀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 CJ ENM들이 오늘 좀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네. 그리고 엔터 역시 강한 모습들이죠. 그런 것들 보면 그리고 약간 음식료 쪽에서도 중국 쪽 법인들이 좀 다시 좀 턴어라운드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내수주 음식료 쪽에서도 중국 법인 쪽 이런 것도 한번 다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 여가 문화 소비 뭐 4.5일째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현실화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이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4.5일째 하면은 월급은 좀 깎이는 건가요? 아닌가? 일단 그걸 만들면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아질 것 같아서 풍력과 태양광 수요 요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도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태양광 쪽에서 좀 걸리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HD 쪽에서는 좀 좋은데 하나솔루션 요쪽에서는 좀 약간 상승 탄력이 좀 덜한 모습도 있는데 요거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수 인프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기대감의 형을 전망. 중요한 건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더 한층 강화될 전망. 오늘은 사실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상승 탄력이 좀 더 있는 모습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줄 같습니다. 역시 기업 신뢰 재고 이슈화 되었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재 0.8배 PBR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제 PBR 1배 정도는 달성하고 보자라는 것들이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그래 니네 이런 거 해줄 거지? 라는 것들 MSCI 내년에 또 한번 진입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충분히 외국인들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점수를 좀 주는 거 아니겠냐. 근데 문제는 이거죠. 더블 엣지 전략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주도주를 팔고 그동안 못 갔던 순환매 차원에서 AI 성장주라든지 거버넌스 가치주를 담자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키워드가 기존의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하나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지금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잔뜩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팔아서 다른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있는 이번 한 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 조금 전에 채팅창에서도 이게 지속성의 근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단어가 많아요. 무엇보다도 코스피 5천, 뭐 얼마 설레요. 가지야.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전부터 한 달간 보면 코스피 약 한 10%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가지고. 요게 이제 지속성 어디까지 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이 흐름이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드라마 제목을 잘못 얘기해서 작용 반작을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이제 두 번째 과학 시간에 어떤 좀 관성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0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장표에 보면은 코스피 5천 시대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권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구조를 개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내용들은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내년이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 유치 요것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요것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기존의 과거 사례를 보면 증여 상속 관련돼서 우리가 이왕이면 시가평가가 싸면 쌀수록 그 내부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만큼 세금이 덜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베네핏과 엑시트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굳이 시가평가가 낮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자사주 소각제도와 요게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레벨업이 됐던 것들인데 그 금융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지배주주, 사익 편취. 그래서 오늘 보면 여의도에서 지주사를 이제 추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회사가 LS를 추천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CJ. 아무래도 자회사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는 지주사를 추천하는 게 우선 순위인 거고 그동안에 그 소위 더블 카운팅 냈던 것들 그러니까 주주를 농락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면서 그런 지주사들 중에서 좀 똘똘한 자회사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지주사를 좀 추천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여전히 저는 충분히 그것도 어느 정도 어그리한 모습들이고 그래서 물적 분할 이게 굉장히 우리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지탄이 됐던 하나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에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걸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줘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 시장 신뢰 회복 방안. 그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는요. 공이 한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 같습니다. 중국도 이게 문호 개방을 이제 뭐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되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다. 결국 우리 시장을 들어 올릴 수 3,000에서 3,500 이런 흐름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컴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수대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토대가 탄탄해야 된다. 바로 상법 개정은 봐도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지금 이제 기대감인데 외국인들 실망시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 이제 뭐 등락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 3천까지는 하반기 3천까지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오늘 저는 이제 하이닉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은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로 가는 전략은 한번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차트 한번 보면요. 네. 지금 삼성전자 한번 보면 삼성전자. 네. 57,700원이죠. 오늘 사실은 하이닉스가 빵 떴을 때 삼성전자 사실 보합이었어요. SK 하이닉스 볼까요? SK 하이닉스 보면 자 보세요. 차트가 뭐가 더 예뻐요? 일봉만 봤을 때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예쁜 거예요. 삼성전자 아까 전에 오늘 고가가 얼마였냐면 22만 3천원까지 갔었단 말이죠. 하이닉스가. 그러면서 지금 약간 차익물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은 점 누가 모르겠냐고요. 그런데 없었던 모멘텀이 장착되는 거는 제가 볼 땐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물론 여전히 뭐 점수를 준다라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주식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은 삼성전자로 약간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 조금 옮겨가는 전략 또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요 전고점이었던 62,000원에서 66,000원 요 사이까지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마 코스피 영향력을 아마 좀 점수를 해보면 지금 주가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한 60포인트에서 한 12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는 한국 K 증시의 모습을 삼성전자가 한번 도맡아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HBM 관련된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여부도 남아 있는 거지만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파운드리 쪽에서도 뭔가 좀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어쨌든 조금은 없었던 모멘텀들이 장착이 될 수 있는 6월의 한 달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삼성전자 6월만 모자라면 하이닉스보다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엔비디아 뭐 시총 1위탈한 그런 것에 네. 수혜도 하이닉스가 조금 더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뭐 단연 새 정부의 네. 첫날 뭐 첫 거래일 그런 수혜도 있고요. 6월, 네, 삼성전자 6월 이야기 하셨으니까 사실 6월 3일 어제 뭐 대선 이후로의 기대감이 계속 6월을 끌고 갈 것인지 하우스뷰가 나왔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우스뷰가 뭐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 국채 비중은 좀 늘려라. 지금 우리가 한 4.4에서 10년물 4.5 사이잖아요. 네. 여기서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 시점, 이 금리 레벨단에서는 미국 국채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 유효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 다만 미국의 주식시장은 조금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겠다. 어제 보면은 메타가 콘셀레이션 에너지에 대해서 그 원전 관련된 수주를 조졌습니까? 물론 금액은 알 수는 없지만 사실 프리 시장에서는 막 15% 이상 막 올라가는 모습이었지만 실제 장을 딱 마무리하고 클로징 봤을 때는 거의 보합 이하의 가격으로 마무리됐었거든요. 그 흐름이 결국 테크로 움직였단 말이죠. 엔비디아도 막 시총 1위 탈환을 했었고, 브로드컴도 좋았고, 나머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다 좋았습니다. 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밸류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유동성 흐름의 제한, 그러면 이 원전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빡 오르면 조금 팔아서 낙폭과대였던 테크 조금 담을까, 이런 약간의 시소 게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사실 조선주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약간 피로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식 쪽에서는. 그리고 일각에서는 7월, 8월에 관세 유예가 만료되고 부채 한도 협상의 이벤트를 예상하니까 7, 8월에 굵직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6월에는 주식을 팔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생각은 부채 한도와 관세 협상 기한은 추가로 연장된다. 추가 연장. 이번에 그 중국의 반도체 칩 관련된 만기도 그 관세 관련된 연장한 것도 8월로 뒤로 미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보면 충분히 관세 협상 기한은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 말에 빅 이벤트가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6월, 7월, 8월까지는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는 들이대도 된다라는 거에 대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아웃퍼폼, 여전히 1분기, 2분기 성적표 계속 좋을 거로 보여지고 6월달 역시 가장 글로벌리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말 괜찮습니다. 조정의 폭은 깊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6월 하우스뷰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새 정부가 경기가 진짜 거의 최악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나올 만한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잖아요. 맞아요. 이걸 이제 부장님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 사이클이 요 시기에는 뭐 어떤 섹터에 집중하자 뭐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제 이런 그래프가 최근에 이제 우리 증권사들이 계속 제시하는 하나의 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흐름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호황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는 뭐 HBM을 다 포함한 거니까. 자, 증권 괜찮고 조선 다 좋고 호황이다.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불황을 봐야 되는 건다. 불황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 회복되는 시점 주가가 가장 높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불황에 해당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도 해당되는 거고요. 전기전자 전반적인 수요단은 안 좋은 거니까. 자, 반도체 소부장은 회복 기간인데, 야, 요거는 좀 재밌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는 예전에 우리 문정권 때 했었던 유행어 중에 소부장. 그렇죠?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 입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뭐 종목 얘기해도 되겠죠? 네네네. 일단은 뭐 SNS텍이 약간 좀 괜찮게 예전에 우리 문정권 때 유명했던 종목이니까 네. 이오테크닉스도 아마 그 소부장 쪽에서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했는데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 동진 세미캠도 한번 연구를 좀 해보려고 해요. 동진 세미캠이요. 소재 쪽에서도 동진 세미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한솔 케미칼도 여전히 좋은데 요거는 한번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부 증권사에서는 소재단에서 탑픽으로 제시한 증권사도 있거든요. 한솔케미칼을. 근데 저도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동진세미키라든지 요것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솔브레인 쪽은 저희 NH가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솔브레인 쪽도 한번 이건 반도체 소재 쪽도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쪽도 좀 젓가락이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요건 한번 좀 같이 소부장 한번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없는 게 있는 게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를 여쭤보십니다. K소비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소비재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화장품. 호황. 불황에서 회복 넘어가고 있지 않을까요? 화장품이요? 네, 회복도 저는 회복에서 호황의 한 중간 정도라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음식료는 어떻게 보세요? 음식료는 사실은 뭐 이 사이클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참 어디 시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글로벌 확장입니다. 글로벌 즉 확장. 실리콘투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인디 브랜드 순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데 네. 혹시 이런 업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메디큐브 들어봤습니다. 바이오던스, 뭐 닥터헬시 이런 게 인디 브랜드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순위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거고 이 중소형 브랜드, 인디 브랜드가 이렇게 해외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습, 글로벌 확장이다. 다시 여쭤볼게요. 회복에서 호황. 화장품은 굉장히 안 좋았다가 회복으로 가는 시점은 맞는 것 같은데 일부 인디 브랜드가 이 호황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한번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글로벌 전체 트렌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콜라겐 팩이라든지 모공 패드, 밀키 토너, 리들샷 이런 것들이 다 인디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양식품이 참 재밌습니다. 삼양. 야. 과연 이제 삼양식품이 주가 한번 보면요. 네. 이제 조금 이제 무거워짐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약간 TP가 한 130에서 한 140 정도 설정되어 있는 모습의 삼양식품인데, 자 여전히 해외 매출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올해 1분기까지 해외 매출이 80%거든요. 삼양식품이 점점 늘어날 건데, 그래서 키워드가 글로벌 확장이거든요. 자, 대선 이후 K 소비재 해외 확장, 수량 성장. 그러니까 눈높이가 사실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좋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뷰티까지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뭐 파마리서치 다 좋죠. 다 좋아요. 뭐 원택도 있고 클래시스 다 좋은데 코스맥스, 한콜마. 자, 화장품 주가들이 다 올랐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엣지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으로 많이 먹었어? 차트를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리콘2 주가지 반기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APR도 마찬가지죠. APR 이런 모습이에요. 뭐 파마에서는 이제 지겹죠. 이제 차트 보여주지 마라고 할 정도로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여기서 신규로 베팅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한다라면 그렇죠. 오히려 아모레퍼시픽 보세요. 자, 여기서 아모레퍼시픽이 차라리 주가가 부담이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같은 동종 섹터에서도 약간 로테이션을 이 종목에서 이 종목으로, 그러니까 1등이었다가 2등 주자로 사는 전략. 2등 아니면 어떤 3등 같은 뭐 제닉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아무도 안 보는 회사입니다. 제닉.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받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 1등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뷰티 쪽에서도 약간 클래시스는 블럭들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지만 여전히 네. PER은 23배에서 25배. 고점 논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긴 합니다만 트레이딩 전략에서는 조금은 다른 쪽으로도 한번 넓히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엔터 여전히 좋죠. 우리 그 더현대서울 지하 2층에 보면 그 팜마트라고 있어요. 팜마트. 네. 매장에 딱 가보면 그 중국 그 피규어들이 쫙 널려 있거든요. 그게 상장 회사예요. 그게 이제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 팜마트가 지금 보면 10배 상승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엔터 쪽에서도 이 굿즈 시장까지 확대가 되면 충분히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어차피 엔터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좋다. 다만 약간 여기 이 약간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일부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은 하이브를 제일 탑픽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 요즘 BTS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모멘텀을 뷰티 엔터 같이 좀 엮어서 기대해 볼 만도 할까요?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되면은 네. 이제 그들이 이제 또 옵니다. 더 많이 옵니다. 그들이 더 몰려옵니다. 일본인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많이들 이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 관광객 수 또 데이터들을 또 계속 또 여의도에 또 내러티브 또 엄청나게 또 주식으로 연결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YOY 그다음에 QOQ 심지어 주간별로 아마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건데 그들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사실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단편적인 예로 네.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도 한번 언급했잖아요. 오늘 보면 주가가 다시 전고점 탈환하려고 막 시도가 되는 거죠.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 한 번만 올려주시죠. 예, 파라다이스 종목 보면 그러니까 카지노를 얼마나 많이 오겠어.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많이 입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팅 금액은 사이즈가 작지만 그래도 그들이 옴으로써 전체 총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베팅 금액은 작지만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그냥 그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와서 이제 소비로 저녁에 이제 소비 패턴으로 가게 되면 또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피부 미용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것들 연결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확대될 수 있고 컨텐츠 쪽으로도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한류 쪽에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스케줄이 좀 촘촘하게 좀 대기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 할 때 전통적으로 화장품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엔터 그리고 카지노 또 여기에다 사실은 게임도 있었는데 그렇죠. 게임은 어느 순간에는 얘기 안 하는 것 우리도 같아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네. 게임 쪽에서는 이제 워낙 IP에 대한 수요가 사실은 중국에서 있었던 게 사실은 많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소위 선진국 계열에서도 한국에 대한 게임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데일리 연결되는 그 유저 수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한류 관련돼서 이제 파노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단발적인 이슈로만 좀 해석이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사실 그걸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죠. 언제 줄 건데 그것만 마냥 기대하고 게임주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게임주를 접근하는 방법은 실제로 그 게임에 대한 신작 출시일 그리고 과거에는 출시 전에 주가가 먼저 레벨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선풍적인 인기가 되면 아마 시장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요. 뭐 AI나 요거 검색해봐도 이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트렌드까지 이용 객수까지 다 업데이트가 되니까 충분히 게임주들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보가 오히려 좀 접근하기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네. 시장 잠깐 볼까요? 코스피 2%대 2,758선 지금 60선 탈환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코스닥은 1.1% 상승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대 상승, 팩트론 하한가가 잠깐 지금 풀린 것 같긴 하네요. 네. 27% 하락이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하이닉스도 5.9%, 6% 가까운 상승 계속 이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잠깐 쉬고 와서 좀 이어갈까요? 잠깐 쉬고 와서 2부에서 더 딥한 내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박지훈 부장님 출동해 주셨습니다. 네. 아, 종목 얘기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종목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하반기에 종목으로 그러니까.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세요. NH 아니면 쿨지훈님 뭐 이런 식으로 가장 바라는 게 사실 섹터 업종 네, 예. 종목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국내 주식 측면에서는 주제를 반도체랑 자료에 보시면 네. AI 미니 버블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겹지만 나머지 종목들 KT, CNS, 한컴, 이스톱스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 하우스뷰입니다. 리서치 센터에서 올해 하반기는 이쪽으로 좀 보셔라라는 것들 하이브, 한미약품,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하자면 화장품, 이제 카지노, 엔터, 피부 미용은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요 섹터는 또 추천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정책적인 모멘텀은 오늘도 이제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나쁘지 않은데 현대건설 금리 인하 내러티브 수혜제, 또 CJ에 있는 상법 개정 이슈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미국이 도대체 어디서 이게 미국 사실은 우리가 연관을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럼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이 6,800이었다가 이제 지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관세가 얘기 나오면서 네, 굉장히 5,800까지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가를 낮췄는데 거의 중간 값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6,800이랑 5,800의 중간이 어디냐 그러면 6,300 정도 S&P 500을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빠지는데 한국만 도격청적 갈 수 있다? 그건 사실 쉽지 않은 사실이니까 한번 점검해 왔고요. 뭐 트럼프 타임라인은 뭐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이런 뭐 펀더멘탈 중요하고 뭐 기술적 분석 중요 이런 것들 중요하지만 지금 차트 보고 있고. 네, 트럼프의 말 저게 중요한 거니까 또 그런 여전히 트럼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투자 유망 종목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네. 이제 나는 단기 트레이딩도 중요하다. 그리고 1년 정도 텀 보고 내가 전략으로 삼을 종목들이 뭔지. 그리고 3년, 5년 쭉 묵혀둔 종목들. 항상 이렇게 세 가지 꼭지를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데요. 10배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0배짜리. 예. 네. 항상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존재했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런 시점에서 이제 10배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했는가? 그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셔야죠. 문재인 정권 때 뭐가 10배거야? 박근혜 때 뭐가 10배거야? 윤석열 뭐가 이거 한번 쭉 한번 재미삼아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이제 재밌겠죠. 이재명 시대 때는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10배거 나올까? 한번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는 것도 근데 존재했었다니까요. 새로운 정권 나올 때 10배가 항상 존재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주식쟁이잖아요. 주식쟁이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가면서 이거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수익 정말 잘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진짜 수익은 찐 수익은 여기서 나요. 진짜. 왜냐면 이게 왜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나냐면 조정받으면 더 살 수 있거든. 근데 단기 트레이딩은 뭐가 중요해요? 손절. 그렇죠. 무조건 뒤도 보지 말고 손절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종목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잠깐 지나치는 사람이잖아.
그럴 때 정과 마음을 다 주면 안 돼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그 유명한.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묵히는 애들은 도저히 팔 가격이 아닌 애들을 제가 저렇게 묵혀놓긴 그래, 하거든요. 쳐다도 보기 싫은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억지로 정들어요. 네. 오래 갖고 있다. 억지로 정 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약간 이게 뭐랄까요? 잠깐 스치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네. 2차 전지. 지난 2년간 왜 부진했는가 보면 일단 수요 둔화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 하고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수요 둔화 이슈가 있었고 광물 가격 지금 보면 리튬 가격은 연일 빠지고 있어요. 다시 이제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횡보하고 있는데 정책도 불확실성하답니다. IRA 법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도 이제 불명확합니다.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죠. LFP도 잘하고 있고 최근엔 나트륨 이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선두주자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너무 잘 팔리고 잘합니다. 구조적인 경쟁 심화가 되다 보니까 주가는 빠진 거죠. 그런데 이제 화살표. 제가 이제 요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요렇게 리스크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광물 가격이 안 빠지고 6월 달에 정책적인 IRA 법안이 뭔가 명료화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BYD 한번 예를 들어보면 BYD가 지금 최대 20몇 가지 모델에 대해서 맥스 30% 이나 지금 세일 들어갑니다. 완전 가격 경쟁력을 그러면 이제 약간 반대 입장에서는 야 BYD 재무적인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실제 재무적으로 좀 열악하긴 합니다.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를 제시할 수 있는 거겠죠. 그들이 조금 재무적으로 덜컥거리면 약간 반대편에 있는 한국 K 2차전지 업체들이 조금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 섹터는 목말라요. 모멘텀이 목말라 있는 상태거든. 네. 그런 것들. 가격은 이미 빠졌고요. 가격이라고 하면 주가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톤 다운을 했고 어닝에 이미 컨센을 미리 하향 반영을 해놨거든요. 과연 2분기, 3분기 더 하향할 거야? 라는 것도 지금 모니터링 해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한번 튀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방송 이게 딱 들어오기 10시 전에 이게 진짜 찐 사실인데요. 네네네. 2차 전지 그러니까 매니저랑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숏으로 돈을 많이 번 하우스랑 통화를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지금도 숏 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의미 있는 말을 저에게 했어요. 어떤 말이죠? 형 있잖아 이제 조금 좀 쫄린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숏을 잡기에는 이제 좀 쫄린대요. 그러니까 저번 달 저저번 달과는 약간 톤이 달라요. 그 말은 롱일 수도 있다 시장은. 그러니까 롱은 안 잡겠대. 아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트리거가 나와야 난 롱을 잡는데 네. 지금은 여기서 숏으로 대응하기에는 나는 좀 겁이 난다 이제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론 그와 나와의 통화가 뭐 다 정답은 아니지만 뭘 느꼈냐면 쫄린다 이거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분위기는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저한테 여쭤볼 수 있잖아요. 네. 니들 말고 니네 그 보병들 말고 진짜 저 작전 사령관들은 어떻게 생각해? 제가 이게 자료를 적어왔어요. 네. 2차전지 NH 하우스 뷰를 한번 점검해보면 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는 내가 지우기로 지우고 싶어요. 2차 전지 담당 한국 증권회사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네. 주어를 선조정 후반등 그러니까 선조정 받고 있는데 후반등인데 이거를 언젠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기를 나오긴 나올 텐데 조정의 그 조정 지금 ING를 진행하는 거를 꺾고 싶지는 않다는 거지. 지금은 조정 구간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약을 하자면 뭐 차트를 볼까요?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으시니까 LNF로 한번 볼까요? LNF 주가가 이래요.
자, 여러분들은 애개게 할 수 있지만 이날 5월 28일 날 LNF가 무려 종가가 16% 올랐어요. 16%가 올랐나요? 16%가 야. 올랐어요. 하루에. 그러면 시장 여의도에서는 이런 정도의 16% 상승하면요. 여의도에서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야야야야 뭐야 뭐 있어? 그렇지. 이거죠. 거래량도 같이 허둥지둥 됩니다. 그러니까. 허둥지둥 돼요. 네. 근데 그 다음 날도 안 빠져. 근데 그렇죠. 이날 주가가 6% 빠집니다. 그렇지. 네가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리포트를 냅니다. 자,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하나증권, 뭐 NH투자증권, 뭐 저기 뭐 삼성 뭐 다 뭐 KB 다 리포트를 냅니다. 반등 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아직은 2차 전지를 바라보는 리서치 하우스는 아직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컨빅션 바이콜을 외치는 상황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이죠. 참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이어가서요. 네. 결론은 1번과 2번 요약해 볼게요. 미국은 IRA 예산 삭감을 추진 중이다. 오케이, 나 알고 있어요. 상원 표결 남아 있죠. 오케이.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겨져 있다. 최종 확정되면 전기차 실구매 가격이 인상된대요. 1,000만 원. 자, 반대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게 만약에 예산 삭감이 추진돼서 확정이 되면 그 전에 사재기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상원 표결일 때 약간 변경된 안건으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인상 효과가 아니라 한 뭐 500만 원 인상 효과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거 서프라이즈인 거예요. 지금 이게 컨센인 거죠. 그래서 역성장은 알겠는데 그 효과가 조금은 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리튬 가격 하락하면서 양극재 업체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좀 차트가 보면 쭉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은 쭉 횡보하고 있거든요. 과연 언제 리튬 가격이 올라오겠냐? 이게 나트륨과 약간 좀 성격 좀 약간 이유가 있는데, 네. 어쨌든 하반기 양극재 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라는 걸로 아직은 저는 바닥을 외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또 두 번째, 자금 조달 이슈. 뭔가 증자를 계속 하려고 그래. 네. 그래서 항상 주가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CATL, 홍콩에 성공적인 상장을 했어요. 네. 외국인들이 야, 한국 팔아, 절로 가자라는 이슈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 수준의 밸류에이션 조정 상태. 이미 삼성전자 여러분, 삼성 SDI는 얼마 전에 유증했잖아요. 아마 13일 날 유증 물량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출회되고 나서 트레이딩 하시든지 말든지 하시면 돼요. SDI는. 어쨌든 NH는 그나마 탑픽이 얘예요. LG 엔솔에서 SDI로 탑픽을 바꿨어요. 왜냐면 유럽향 매출이 좀 높은 회사가 SDI고, 그런 것들. 양극재 업체 평균이 PBR 3배니까 과거 따지면 과거 막 7, 8배였다가 지금 3배로만 줄어든 거니까 합리적이지 않겠냐. 분리막, 동박 등 소재 업체들도 PBR이 이런 밸류가 좀 낮아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적자 구조 언제 탈피? 수요 측 변화가 매우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잘 팔려야 된다는 잘 팔려야 돼. 건데. 자, 네.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인데, 자, 이제 대안의 자세를 한번 네, 봅시다. 자세. 유럽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네. 이걸 먼저 저는 확인을 했고요. 저가형 EV 모델 수요가 이제 증가. 저가형 모델. 이거는 사실 내러티브 요소인데요. 이 2차 전지를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 AI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드론 등 신수요 확대.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느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자, 올해는 유럽이 시장을 주도할 거다. 그러면 내년은 미국이 글로벌 EV 시장의 반등을 리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럽이 좀 잘하고 잘 팔리고 있으니까 유럽이 되게 잘 팔려요. 그게 어느 정도 한국 K 증시 그 K 종목들에게 출하량이 얼마의 증가로 영향이 있었는지 새로운 수요가 있느냐. 뭐 AI 데이터 센터, ESS, 온디바이스 AI 배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빠진 게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전략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이 지금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서의 밸류 체인을 좀 공고히 하겠다라는 얘기만 네. 있지. 아직 2차 전지에 대한 부흥 정책이 아직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만약에 나온다라면 이런 것들. 성장 트랙은 당연히 테슬라 로보택시겠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섹터의 반등 직접적 트리거 될 수 있고 추세적인 반등은 아직 시기상조겠죠. 그런데 첫째 6, 7월에 이슈가 많으니까 요거 점검하시고 데이터 확인하면서 많은 리서치를 강화를 해야 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매니저들이 쇼친 매니저들이 지금 쫄리기 시작했거든요. 두 번째, 일단 종목은 뭐 잘 모르겠으니까 ETF부터 매매를 한번 해보자. 뭐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도 있고요. 2차 전지 산업 뭐 타이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코덱스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낮은 변동성 국면을 이용한 매매 전략.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트레이딩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저는 손절 각오하고 오늘부터 해서 한번 조금씩 한번 그 권투할 때 그러니까 잽이라고 하잖아요. 잽을 한번 날려보려고 오늘 6월 4일 맞죠? 네. 오늘 방송 들을 조금 살짝 잽만 날려봤어요. 오늘부터 실제로? 네, 오늘부터 실제로. 네. 그래서 한번 그 ETF 샀습니다. 좋은 거 안 샀습니다. 봐봐요. 그러니까 부장님도 ETF인 거야. 네. 부장님도 ETF로 건드려 보는 거고. 네. 2차 전지 얘기 꺼내니까 사실 2차 전지가 이제는 저는 고유명사가 된 것 같아요. 고생길.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탈출하고 싶은 섹터 굳이 거길 왜 봐? 내가 지금 거기를 굳이 왜 쳐다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한마디로 굳이? 한참 많잖아. 지금 다른 데 좋잖아. 왜 굳이 2차 전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 다음 장에 검은색 글씨로 써놨습니다. 네. 가격 보기가 불편하지 않아서 오히려 편안한 구간으로 인식이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BYD가 이제 정책 가격 싸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 판매가 이번 6월에도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과연 그것이 상승 트레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구미 가잖아요. 맞아요. 구미 옆에 어디가 있죠? 대구가 있죠. 그렇죠. 대구에 LNF 공장이 대구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구미 보면 LG 관련된 공장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LG 이노텍도 거기 구미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LG의 지방 공장들은 뭐라도 어떤 품목이라도 2차 전지 관련된 제품을 꼭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구미 대구 가는 이유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한번 이렇게 딱 체크하고 가려고 해요. LNF 공장도 견학 갈 거고 이번에 그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미팅 한번 할 예정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바로 여기 본사가 여기 있잖아요. 한번 좀 업황 상황 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투자정보협의 이현주 부장 데리고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리서치 또 관련돼서 저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맡아주시고 저는 약간 실제 견학관 그 리뷰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어떻게 2차 전지를 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중소형사를 담당하는 그 독립 리서치 대표를 제가 모시고 가는 이유도 이분들이 증권사에서 커버하지 않는 2차 전지 기업들을 전국을 투어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전체 분위기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종목을 만약에 업황이 터나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그냥 오프라인에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오늘 약간 어느 맛보기. 주제든 어느 세미나보다
표정들이 좀 어두운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맞아요. 질문도 더 날카로우실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준비를 진짜 많이 해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미입니다. 네. 구미쌤입니다. 2차 전지에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기회를 찾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한번 신청해서 오셔서 여기서는 이제 맛보기로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얘기 해주셨지만 그렇죠. 네. 거기서는 진짜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고 구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일산은 이혁진 사장님, 구혜영 사장님. 구혜영 사장님 네. 두 분 준비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날짜가 네.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18일, 네. 6월 18일 체크해 주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서서히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네. 코스피가 2764선 2.4% 상승, 코스닥 1.2% 상승입니다. 오늘 단연 코스피 상승 탄력이 좀 더 좋고요. 네. 부장님 마무리해 주시면서 어떤 조언의 말씀 해주실까요? 예, 저는 네. 뭐 혼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저는 6월은 반도체와 2차 전지도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도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 주도주가 꺾였다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투트랙 전략을 좀 취하자. 엣지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6월 시장도 불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3천까지 한번 달려보자. 관성의 법칙도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만 사고 내일부터도 주구장창 파는 흐름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조금 수그러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베센트가 나름 시장 친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의 스탠스는 9월로 좀 뒤로 미뤄질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주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큰 어떤 변수가 나오지 않다. 물론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들 되게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러니까 good is bad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good is 그냥 무반응, bad is 무반응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이럴 때 오히려 종목장이 화려하게 펼쳐질 것 같다. 지금은 약간 고간이 비어있는 종목들 그냥 쉽게 1-20%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약간 이러면 안 되지만 투자자보다 약간의 좀 트레이더 쪽으로 해서 6, 7월 좀 휴가 바캉스 잘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6월 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3천까지는 좀 편안하게 네. 가보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재훈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네. 우리 시장이 뭐 오늘 어떤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예전에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치트키라는 걸 씁니다. 치트키. 아이템 같은 걸 쓰면은 이제 무적 상태가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저는 뭐 중국과 미국 통화 아니면 뭐 어떻게 결렬될 수도 있지만 그 외인들이 지금 괜찮은 시장 어디지? 저기다. 한국을 고를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꽤나 무적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보내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차분하게 또 대응해보고 즐길 건 즐기고 대응할 건 대응하고 하면서 오늘 시장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저희 10시에 다시 시장 얘기 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